오늘 학습을 통해서 올림픽 정신과 올림픽 정신을 바탕으로 한 참가자로서의 다짐을 알아보고 진정한 봉사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08) 베이징 올림픽 대회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성룡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올림픽은 올림픽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치와 혼합할 수 없으며 나를 위한 올림픽은 사랑과 평화, 단합입니다. 성룡의 말에서 우리는 올림픽 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올림픽 정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이란 단어에서 이니셜로 올림픽의 정신을 알아봅시다. 먼저 O, 옵티멀은 최선의, 최상의. L, 라이프 스타일은 삶을 통하여. Y, 유스는 젊음. M, 메인테이닝은 유지. P, 피스는 평화. I, 인터내셔널은 국제 간의. C, 코퍼레이션은 교류. S, 스포츠는 스포츠. 이 뜻을 모두 조합해보면 올림픽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최선의 삶을 통하여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국제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스포츠 축제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지요. 또한 오륜기 또한 올림픽 정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륜기는 5색의 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5색이 인종을 나타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5색이 의미하는 바는 인종이 아닙니다. 하얀색 바탕은 국경을 초월하여 올림픽 정신으로 하나됨을 표현하는 것이고, 오륜은 올림픽 운동의 활동을 표현하고 있으며 5개의 대륙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의 연합을 나타내고 있죠. 올림픽 표,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힘차게 또한 올림픽 운동의 열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올림픽 마스코트를 살펴볼까요? 올림픽 최초의 공식적인 마스코트는 1972년 제20회 뮌헨 하계올림픽 대회 때 선정되었는데요. 독일 사람들이 많이 기르는 개, 닥스훈트가 발디라는 애칭으로 선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북극의 아기곰 미샤, 독수리 샘 등이 올림픽을 알리고 대회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마스코트로 만들어졌죠. 88 서울 올림픽의 마스코트는 한국을 대표하는 호랑이를 친근하고 귀여운 모습으로 형상화한 호돌이였습니다. 특히 호돌이의 상모는 서울의 영문 첫 글자인 S자를 딴 형태로 한국의 곡선미를 제대로 표현했는데요. 당시 호돌이는 전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올림픽 메달 수여는 고대 올림픽 때 승자에게 올리브관을 씌워준 것에서 비롯된 전통인데요. 1896년 아테네에서 근대올림픽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도 우승자는 올리브 화환으로 은사를 받고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 대회부터 지금과 같은 메달로 표준화가 되었죠. 메달은 올림픽 참가를 위해 노력한 선수에게 주는 존경과 경의의 표시로서 금메달은 순은으로 만들고 약 6g 정도의 금을 도금해서 제작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메달은 한글을 모티브로 제작되었는데요. 한글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영혼인 것처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메달은 평창을 향한 온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품은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가 시작되면 올림픽 성화는 경기 기간 중 제우스 신전에서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올랐다고 합니다. 그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림픽 대회 시작 전에 그리스의 헤라 신전에서 태양으로 채화된 성화는 개최지로 가서 릴레이로 봉송되고 개회식 때 성화대에 점화된 후 대회 기간 내내 타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성화 또한 올림픽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성화봉송 때에 사용되는 성화봉은 비와 바람에도 잘 꺼지지 않도록 특수 제작되며 다양한 성화봉송 주자들과 이색적인 봉송 방법을 통해 올림픽 대회의 감동과 열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총 7,500명의 성화주자가 올림픽 성화봉송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릴레이에 동행하기 위해 경로를 따라 도시에서 매일 저녁 이벤트와 활동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상연될 것이며 올림픽 가마를 비추는 영광을 누릴 최종 성화봉송자의 정체는 평창올림픽 개막식 2월 9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올림픽 정신과 같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선수와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힘을 모아 하나된 열정으로 세계를 연결하여 조화를 이루고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새로운 지평을 여는가?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가? 무엇이 도전을 이어가게 하는가? 무엇이 새로운 기록을 만들고 당신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가? 땀은 기록으로, 간절함은 가능성으로, 도전은 환호로, 열정은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무엇이 새로운 지평을 여는가? 하나된 열정. 안녕하십니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입니다. 88 서울올림픽 이후에 30년 만에 열리는 금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지구촌 최대의 겨울축제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매일 5만 명 이상의 선수와 임원 그리고 올림픽 가족들이 이곳 강원도를 찾게 됩니다. 올림픽의 성공 여부는 이들이 내 집처럼 편안하고 안전하게 경기를 즐기도록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계 각국에서 오시는 올림픽 가족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모두에게 친절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시게 될 때 평창 동계올림픽은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경쟁을 뚫고 수송 운전요원이 되신 것을 환영하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성공 올림픽의 관건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송 운전 여러분 힘내십시오. 파이팅!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여형구입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에 함께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송운전 여러분은 올림픽과 같은 국가적 이벤트에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분들입니다. 경기 시작 전에 클라이언트 숙소에서 여러분들의 임무는 시작이 되고 경기 종료 후 숙소까지 선수들을 수송한 후에야 여러분의 임무가 종료가 됩니다. IOC 위원은 물론
선수단에서 관중까지 이 모두가 여러분들이 수송을 책임지셔야 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올림픽 경기가 치루어지는 각 베뉴들은 보안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수송운전 요원 여러분들께서 발휘되어 현장을 누비셔야 합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은 물론 이상기후에 대비해서 제설 작업 등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친절 봉사의 마음으로 안전 운행을 해주신다면 분명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송운전 요원 여러분, 우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모두가 노력합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송교통국장 강희엽입니다. 우리 수송교통국의 핵심인 여러분들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저는 올림픽을 준비하며 올림픽이 나무라고 생각한다면 그 줄기는 수송교통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올림픽의 인적, 물적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도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운전요원 여러분은 물론 우리 수송교통국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이 올림픽의 줄기와 혈관이 되어줌으로써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수송교통국장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전요원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 클라이언트들과 가장 근거리에서 접촉하게 되므로 올림픽의 얼굴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외교관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올림픽 성공의 열쇠는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으므로 그 임무가 매우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하여 최고의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림픽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저희 나라에서 30년 만에 개최되는 올림픽이라서요. 제 평생 공직 생활 하는 동안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혹시 이 프로젝트에서 맡으신 업무는 어떤 게 있나요? IOC 리뷰랑 조정위원회, 집행위원회, 그 다음에 이슈 트래커 등을 맡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어떤 거? 어려운 점이요? 뭐 특히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고요.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수송요원 여러분들한테 조언이나 응원의 메시지. 올림픽에 있어서 동계올림픽에 있어서 수송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홍보대사라는 자세로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제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생 경험해보지 못할 우리나라의 큰 행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프로젝트에서 맡으신 업무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지금 대회에 필요한 플릿 차량을 공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수송요원 여러분께 조언이나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하시는 일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평창 올림픽에 함께 참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I actually came to Korea about 5 years ago with the goal in mind to join the Olympics. For me, the Olympics have always been an international event that I've wanted to participate in from any side. So either it be from the management side or from a spectator side. And now I'm on the side of being part of the organization itself. 평창 조직위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So as you can understand, for an athlete to come to the Olympics, there's a lot of organization involved in that. So each national team will have its own organization. My task is to talk with that national team and make sure that they can do the preparations for their own athletes. 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습니까? As you can imagine, the Olympics is a huge project, so there are always a lot of things that are conflicting with each other and a lot of parties that have to agree on one point. It's often very difficult to get everyone on the same page. However, that is the challenge of being part
such a nice event as the Olympics. 마지막으로 수송 요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Without the employees of transport, we would not have the Olympics. The Olympics are only part of. The Olympics can only happen if everyone is working together and everyone gets from A to B, and that's only possible with your help in the transport team. I believe strongly in the power of sports, and I think the Olympic Games is a great example of how sports can bring all the people from the world together. It's a great festival, and so I was really interested in being part of the preparations. At the moment, I'm working for the National Olympic and Paralympic Services Department as a communications manager. My role is to communicate all the information and preparations for the Games to all the National Olympic and Paralympic committees around the world. And so we do this by sending emails, newsletters, and big publications like the manual. As the Pyeongchang 2018 Organizing Committee is a huge organization, we have more than 50 functional areas. And so for all the functional areas to be aligned and on the same page to work together, it actually takes a lot of work and a lot of communication within each department. All the drivers and transport staff for the Games are vital, and we really appreciate all the hard work you'll do during the Games. 수송운전 요원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창 조직에 몸담고 있는 유영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곳을 오게 된 이유는 한국에서 열리는 빅스포츠 이벤트를 직접 참여하고 싶어서입니다. 그 전에 하던 일을 멈추고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이곳의 뜨거운 현장과 열기를 직접 느껴보고 싶어서 이렇게 동계올림픽 그리고 패럴림픽 대회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NOC NPC, 즉 선수단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을 선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전 세계에서 오시는 분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규모면이나 그리고 대상자 면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점이 저에게 힘든 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송요원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대회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을 이으는 브릿지라고 생각합니다. 리오올림픽에서 수송요원들이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도움과 지원이 평창 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수단에 배정되는 통역요원의 관리를 맡은 이효연 매니저라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요. 사실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 한국에 열리는 올림픽에 참가하고 싶어서 이 조직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거세요? 네, NOC NPC 어시스턴트라고 해서요. 내셔널 올림픽 커미티, 내셔널 패럴림픽 커미티, 즉 우리나라의 대한체육회 같은 체육회가 각 국가별로 있는데요. 참가 선수단에 배정되는 통역요원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올림픽 하시면서 힘들었던 점 있으시나요? 네, 아무래도 대회에 참여하는 클라이언트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해서 거기에 맞는 대처 방법을 찾느라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송, 그리고 인력, 그리고 숙박. 이 세 가지가 완성돼야 성공한 대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이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즉 자신의 프라이드를 지키고 수송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송요원들 화이팅!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수송 운전 요원은 매우 중요한 직무입니다. 성공적인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는 데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치의 문제. 그렇습니다.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미래를 걱정함으로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가끔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니 즐기라는 말을 하지만 좋은 미래를 위해 가슴 졸이며 자신을 자책까지 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좋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여유를 송두리째 내팽겨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도시민들은 노점상과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들이 즐비하고 그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직업도 하루가 멀다 하고 바꾸고 일이 없으면 다른 이들의 노력의 성과물을 나누어 먹기도 하죠. 사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보고 그들은 루저라고 비난하며 낙오자로 치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차원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그들보다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당신은 많이 웃으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존중받으며 지냈나요? 혹시 내일이 기다려집니까? 이 질문에 강하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2012년 7월 12일 유엔에서는 매년 3월 20일을 행복의 날로 정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155개국을 대상으로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55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GDP 순위가 11위임에도 불구하고 행복도는 GDP에 못 미치는 것이지요. 물론 행복을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느끼는 행복에 대한 생각과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많이 웃고 서로 존중받으며 내일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이지 않을까요? 지금 보시는 나라들은 바로 행복도 1위에서 10위권의 나라들입니다. 웃고 존중하고 기대가 되고 만약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본다면 어떨까요? 어제 당신은 돈을 많이 버셨습니까? 누군가에게 공짜 밥을 얻어먹으며 지냈나요? 혹시 내일이 기다려집니까? 어떠세요? 이 질문에 크게 예스를 외치게 된다면 과연 행복한 사람일까요? 어떤 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고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으며 또는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옷을 사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쇼윈도우에 마음에 드는 옷이 보이면 꼭 사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는 옷이 넘쳐났고 명품에서 시장에서 산 싼 옷까지 한 방을 가득하게 걸어놓고도 오늘도 쇼핑을 하며 그의 입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 입을 옷이 없어. 마음에 드는 옷이 없다고.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옷이 있는데 왜 입을 옷이 없다는 거야? 그럴 때마다 그는 짜증을 내며 늘 입을 옷이 없다며 또다시 옷을 삽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과 함께 해온 10년이 넘은 옷 한 벌만큼은 버리지 않고 늘 입어보곤 합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흡족해하며 말합니다. 왜 이런 옷을 지금은 만들지 않을까? 분명히 그 낡은 옷과 비슷한 디자인의 색깔도 유사한 옷이 있는데도 그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누구나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절대 버리지 않고 아끼는 물건이 하나 정도는 있는 것입니다. 그가 10년을 넘게 간직한 그 옷은 바로 그가 첫 월급을 타고 용돈을 쪼개어 한 푼, 두 푼을 모아서 스스로에게 해준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한 양복점을 지날 때마다 꼭 내가 첫 월급을 타면 저것을 사입겠다며 자신에게 약속했고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고깃집에서 뜨거운 숯불에 손을 데이며 손님을 상대한 일, 커피숍에서 실수로 손님에게 물잔을 엎질러 야단 맞으며 서빙을 하는 등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 등록금과 남은 용돈을 쪼개어 한 달, 두 달 모은 돈으로 드디어 구입한 비싸지도 않은 그리고 명품도 아닌 그런 양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이 양복을 입고 흡족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복은 시간이 흘러 10년이 지난 지금도 옷장 가운데 걸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 후에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더 많은 명품 양복들을 샀지만 그 옷은 늘 옷장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결혼도 하였고 아기도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옷은 부인조차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구질구질하니 버리라는 부인의 이야기에 화를 내며 사랑하는 아내와 부부싸움까지 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그 옷의 어깨에 올라앉은 먼지를 털며 웃으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다른 이들에게 그 옷은 그저 낡고 헤어지기 일보 직전인 구닥다리 양복이지요. 괜히 옷장만 차지하고 있는 1년에 한 번 입을까 말까 하는 그 옷. 이제는 그 옷을 잊어버리고 살 만큼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는 그 옷은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가 가장 가치를 느끼는 경우에 자신의 에너지를 쓰게 되지요. 그 허름한 양복의 가치, 얼마일까요? 인간의 삶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들,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우리는 집착하게 되지요. 그가 10년 동안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소중한 양복처럼 말입니다. 그는 아이가 커서 말을 이해할 나이가 되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들아, 딸아, 저 양복은 아빠가 태어나서 나 스스로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이란다. 그것도 저 옷을 사기 위해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산 것이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림픽에 참가한 것은 돈으로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스스로 참가하여 함께하였다는 것, 그 성공에 이바지했다는 점, 그 가치는 무엇에도 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복의 가치, 그 어떤 금전적 보상보다 더 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10년, 아니 20년이 지나도 오늘을 이야기할 것이고 분명히 이 세상에 오늘의 가치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